85세 할머니와 감동의 미스터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80대 할머니 한 분이 하루에 100만 원씩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대량의 고기와 생선을 사들이는 모습을 본 상인들이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과연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혹시 여러분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속마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산 동구에 있는 작은 재래시장, 그곳에서 30년째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정수 사장님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사장님은 오전 6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저녁 9시까지 성실하게 장사를 해오신 분이에요. 단골 손님들의 얼굴은 물론이고 어떤 부위를 좋아하시는지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 박 사장님에게 지난해 가을부터 매일같이 찾아오기 시작한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80대 중반으로 보이시는 작은 체구에 처음 봤을 때는 그저 평범한 동네 어르신 같아 보였어요. 검은색 바바리 코트에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오시는 모습이 참 단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하시는 주문이 한우 등심 3kg, 돼지 목살 2kg을 꼬박꼬박 사가시는 거예요. 처음엔 큰 잔치라도 준비하시나 생각했지만 이게 일주일, 한 달을 넘어서 석 달까지 계속되니까 이상하잖아요. 더 신기한 건 할머니의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보통 동네 어르신들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로 조금씩 계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항상 깨끗한 5만원권 지폐로 현금 결제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 고깃값만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였으니까 한 달이면 500만원이 넘는 돈을 고기 사는 데만 쓰시는 셈이었죠. 박 사장님은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고기를 매일 사서 어디에 쓰실까? 혹시 어디 편찮으신 곳이 있어서 특별한 보양식을 드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쉼터 같은 정말 큰 가족을 보실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주문하셨어요. 한우 등심 5kg에 돼지고기까지 해서 총 7kg이나 되는 고기를 주문하신 거죠. 그날 계산 금액이 40만 원을 넘어가니까 박 사장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혹시 어디 많이 편찮으신 건 아니죠? 이렇게 매일 많은 고기를 사가시니까 걱정이 되어서요.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아이고, 사장님 걱정 말아요. 그냥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그 짧은 대답 속에서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박 사장님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슬픈 기운을 느꼈다고 하시면서요. 그런고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을 알게 되었답니다. 박 사장님네 정육점에서 길 하나 건너편에 있는 생선 가게에서 매일 고등어 한 박스씩을 사가신 지가 3개월 되었다더군요. 생선 가게 사장님도 처음엔 대형 음식점에서 주문하신 건가 생각했는데 포장해서 혼자 가져가시는 걸 보고 완전히 당황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할머니가 생선의 신선도를 확인하는 모습이 마치 전문가 같았다는 거예요. 아가미 색깔부터 눈동자까지 꼼꼼히 살펴보시는 모습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이제 할머니의 일일 식자재 구입비가 50만 원을 넘어가게 됐어요. 한 달로 치면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고기와 생선 사는 데만 쓰고 계신 셈이었죠.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가 매일 거액의 현금으로 고기와 생선을 대량으로 구입한다는 이야기가요. 박 사장님과 횟집 사장님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었죠. 80대 할머니가 혼자서 이렇게 많은 양의 식자재를 매일 구입할 이유가 뭘까? 혹시 뒤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더욱 의심스러운 건 할머니의 행동 패턴이었어요. 매일 정확히 오전 9시에 생선 가게, 오후 3시에 정육점에 나타나서 똑같은 양을 주문하고 현금으로 계산한 다음 말없이 머리에 이고 떠나시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에게 지시받은 것처럼 기계적이고 일정했죠. 다른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흥정을 하는 일도 없었고 항상 혼자 오시고 혼자 가셨어요. 더 이상한 건 할머니가 가끔씩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결정적으로 상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평소와 달리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누군가 목격한 거예요. 차 안에는 정장을 입은 남성이 앉아 있었는데 할머니와 무언가 대화를 나눈 후 할머니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네주는 장면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 봉투가 현금 뭉치처럼 보였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상인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할머니 뒤에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 거야. 혹시 할머니가 협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할머니가 큰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의 심부름을 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은밀하게 하실까? 가장 우려스러운 건 일부 상인들이 할머니가 혹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노인분들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조직폭력배들이 할머니를 앞세워서 돈 세탁을 하는 건 아닐까? 매일 이렇게 많은 현금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심지어 어떤 상인은 이런 무서운 추측까지 했어요. 혹시 할머니 뒤에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서 협박을 받고 계신 건 아닐까? 그래서 말도 못하고 계신 건 아닐까? 이런 의심들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특히 할머니가 항상 현금으로만 계산하시고 무거운 것을 혼자 머리에 이고 가시는 거예요. 박 사장님은 정말 고민이 많았다고 하세요. 한편으론 단골 손님을 의심하는 게 미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할머니가 혹시 위험한 상황에 놓여 계신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컸거든요. 그분의 나이를 생각하면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용하려 한다면 충분히 속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박 사장님과 생선가게 사장님은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범죄자로 몰려는 게 아니라 혹시 할머니가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어요. 만약 누군가 할머니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하세요. 정말 할머니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 아니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경찰이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 밝혀진 진실은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 진실은 의심과는 완전히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과연 이 할머니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었을까요? 경찰이 할머니 댁을 찾아갔을 때 문을 열고 나온 분은 생각보다 훨씬 초라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시장에서 보던 그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집에서는 낡은 옷을 입고 계셨고 집안 역시 매우 소박했어요. 거실에는 오래된 텔레비전 하나와 작은 식탁, 그리고 몇 개의 방석이 전부였죠. 경찰관이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자 할머니는 잠시 당황하시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이고, 그런 걱정을 끼쳐드렸나요? 괜찮아요. 나쁜 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는 경찰관을 집 뒤편으로 안내하셨어요. 그곳에서 경찰관이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넓은 마당 곳곳에 고양이들을 위한 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대략 50여 마리의 길고양이들이 할머니 주변으로 올망졸망 모여들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모두 길에서 헤매던 아이들이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마치 손자들을 자랑하는 할머니 같은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경찰관은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사오시던 그 많은 고기와 생선이 모두 이 고양이들을 위한 것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한 달에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실까?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실 저희 집이 강남에 있었어요. 남편하고 아들하고 함께 살던 30평 아파트였는데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정년 퇴직을 하고 작은 설계 사무실을 오픈한 지 한 달 정도 되어가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닥친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38년을 함께 한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은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아침마다 남편과 같이 산책하던 길,
남편과 같이 운동하던 헬스장, 남편과 같이 다니던 맛집들, 집 앞에 나서면 모든 것이 남편과의 추억이고, 집 안에서도 식탁이며 서재며 차를 마시던 테이블까지도 마주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나마 하나 있는 아들이 위로가 되어 견디고 있었는데, 아침에 직장에 늦었다며 택시 타고 가다가 음주 운전 차량이 낸 큰 사고로 그 자리에서 내 곁을 떠났어요. 임종도 못 보고 다시는 못 볼 곳을 떠났어요. 아들은 결혼도 하지 않은 35살의 총각이었어요. 그 뒤 전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원망하고 살아갈 희망이 없었었어요. 하루아침에 세상에 혼자 남게 된 거죠. 그 큰 집에 혼자 있으니까 남편 목소리, 아들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할머니는 결국 그 집을 팔기로 결심하셨대요. 강남 아파트 값이 12억 원 정도 나왔고 아들 사망보험금, 그 돈으로 텃밭이라도 만들어 소일거리 하려고 마당이 넓은 작은 주택을 사시고 나머지 돈은 모두 은행에 넣어두셨다고 해요. 처음엔 그냥 조용히 살다가 남편하고 아들 있는 곳으로 가면 되겠지 했어요. 혼자 살아남아 생활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사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집 앞에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하셨대요. 비를 맞아서 축 늘어져 있는 작고 약한 고양이였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고양이가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아들이 어렸을 때 고양이를 기르고 싶다고 떼를 썼었는데 제가 완강히 거부해서 키우지 못했거든요. 그때 그 기억이 생각났어. 아, 이제라도 키워보자 싶었어요. 할머니는 그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복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도 받게 하고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게 했대요. 복이가 건강해지면서 할머니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복이가 길에서 만난 고양이 친구들을 하나둘씩 데려오기 시작한 거죠. 할머니는 처음엔 당황하셨지만 이내 그 고양이들도 모두 받아들이셨어요. 어차피 혼자 사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고양이 돌보기가 어느새 50여 마리까지 늘어난 거예요. 할머니는 이 고양이들을 정말 자식처럼 아끼셨어요. 아픈 아이가 있으면 밤새 간병을 하시고 새끼를 낳으면 정성껏 돌봐주셨대요. 시장에서 제일 좋은 고기하고 생선을 사다 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도 맛있는 거 먹을 권리가 있지 않겠어요?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고양이들 밥을 준비하시고 저녁에는 한 마리 한 마리 건강 상태를 체크하신다고 하셨어요. 아픈 고양이가 있으면 동물병원에 데려가시고 예방접종도 빠뜨리지 않으셨죠? 월 생활비가 2천만 원 정도 들어요. 아이들 밥과 병원비, 용품비까지 하면 그 정도 나와요. 그래도 집 판 돈이 있으니까 10년은 더 버틸 수 있어요. 경찰관이 감탄하면서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는 뭘 드세요? 이렇게 고양이들한테 좋은 걸 사다 주시고요.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나야 라면이나 김치찌개 정도면 충분해요. 나이 들면 많이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보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크는 게 더 중요하죠. 할머니의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말 라면과 김치, 그리고 간단한 반찬 몇 가지만 있었다고 해요. 반면 고양이들을 위한 냉동고에는 최고급 고기와 생선이 가득했죠. 경찰관은 그때서야 완전히 이해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왜 매일 그렇게 많은 양의 식자재를 사시는지, 왜 현금으로만 계산하시는지, 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시는지 모든 게 명확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서요. 80대 할머니가 고양이 50마리를 키운다고 하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할머니는 오히려 자신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걸 미안해 하셨어요. 할머니, 이건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찰관이 박 사장님과 생선가게 사장님께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을 때 두 분의 반응은 정말 극적이었어요.
박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리셨다고 해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그렇게 좋은 분을 의심했다니. 생선가게 사장님도 할머니를 오해했다는 사실에 정말 미안해 하셨고, 동시에 할머니의 숭고한 마음에 깊이 감동받으셨어요. 그 이후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머니가 오시면 모든 상인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더 좋은 고기와 생선을 골라드리려고 노력하시게 됐거든요. 박 사장님은 지금도 할머니가 오시면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고기를 손질해드린다고 하세요. 할머니 고양이들이니까 정말 최고급으로만 드려야죠.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더 정성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생선가게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전용으로 따로 보관해두는 최상급 생선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 이야기가 동네에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할머니를 도우려고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서 고양이 돌보기를 도와드리고, 동물병원에서는 치료비 할인을 해드리고, 근처 펜션에서는 고양이 사료를 기부하기도 하셨어요. 할머니는 처음에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점점 마음을 열고 도움을 받아들이게 되셨다고 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나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지금 할머니는 지역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체계적으로 길고양이들을 돌보고 계세요. 중성화 수술도 시켜드리고 입양을 보내기도 하시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셨죠. 할머니가 경찰관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남편하고 아들을 잃고 나서는 정말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됐어요. 나한테도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걸요. 이 아이들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섣부른 추측으로 상처를 주는 일은 없었을까요? 이 할머니처럼 깊은 상실감 속에서도 새로운 사랑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을까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작은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잃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건강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살아갈 이유까지도 잃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할머니처럼 작은 생명 하나를 돌보는 것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할머니가 보여주셨어요. 12억 원이라는 거액의 재산이 있으면서도 당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모든 것을 작은 생명들을 위해 내어주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님과 생선가게 사장님처럼 때로는 우리의 오해가 더 큰 사랑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의심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 할머니에게 더 많은 도움과 사랑을 가져다 준 거잖아요. 오늘부터 우리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할머니처럼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길에서 만나는 작은 생명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아파트 단지 고양이에게 사료 한 봉지, 공원의 비둘기들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께 안부 인사를 드리거나 반찬 한 그릇을 나누어 드리는 것도 좋겠어요. 무엇보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따뜻한 관심을 먼저 베풀어 보세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할머니가 길고양이들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찾으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사랑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어진 지혜와 경험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힘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밥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박 사장님은 할머니를 위해 최고의 고기를 준비하고 계시겠죠. 이렇게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연결고리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이 감동을 나누어 보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를 통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만나가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께서도 주변에서 만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 아이들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거죠. 우리 모두에게도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부터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시길 바라요.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